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삼붕이야. 오늘 가져온 작품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야. 나는 민음사 출간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 뒷면을 보면 대략적인 작품의 설명을 써놓았어.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실존주의의 대가라는 단어야. 카뮈에게 붙인 이 타이틀, 주의, 그러니까 이즘에 붙인 대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의 대가는 한 발 물러서서 받아들일 수 있어. 여전히 대가라는 단어가 좀 커 보이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아니야.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대가를 정의하거든. 물론 내가 정의를 알고 이 단어가 걸렸던 건 아니야. 그런데 이즘, 주의도 전문 분야인가 라는 물음을 하면 살짝 고개가 갸우뚱하거든. 막스를 사회주의의 대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라고 하지 대가라고 하지는 않잖아. 단어 하나에 꽂혀서 이상한 궁리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이 사르트르가 들어도 부끄러울 것 같은 명사처럼 보여서 걸리고 그것이 또 말이 안 돼 보이니까 또 걸려. 실존주의 하면 사르트르지. 카뮈는 자신을 실존주의로 묶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해. 실존주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영향을 받아 나온 한 철학의 갈래라고 할 수 있어. 하이데거는 존재를 물어. 존재를 정의해 보려는 거야. 그리고 그 의미는 유한한 시간성 안에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야. 실존주의는 그 의미에 앞선 존재를 가리켜. 존재를 의미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거야. 의미 이전에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존재에게 의미가 없는가라고 물으면 그런 건 아니야. 의미는 있어. 존재가 의미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카뮈는 실존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회의하는 노선이야. 의미는 그에게 너무 자의적이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 의미를 받지 않아. 인간 종이 만든 의미 말이야. 그래서 부조리야. 카뮈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말해. 누군가가 잘못 알아서 썼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이 카뮈를 설명하기에 커다란 명사, 실존주의의 대가라는 단어가 적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크게 본다면. 하지만 내가 조금 꼬롬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실존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걸렸어. 카미가 실존주의와 거리를 두었다라는 상황은 사실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했으면 난 그냥 넘어갔을 거야. 바보 같게도. 그러니까 나에겐 사실보다 뉘앙스는 훨씬 중요한 걸음망인 것 같아. 첫 문장은 담백해.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아. 유명한 첫 문장이라고. 오늘 엄마가 죽었다. 미사여구가 없어.
어머니를 꾸미는 말도 죽음을 꾸미는 말도 없어. 이게 주인공 메르소의 태도야. 이 사건을 다루는 그의 태도이면서 이 책의 상태이기도 해. 메르소의 시점, 메르소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이 책의 서술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정보의 양이 다른 작품보다 더 적게 느껴지거든. 사건을 설명하는 주인공의 묘사가 좀 모자라. 행동도 많지 않은데 기억이나 생각 같은 것도 좀 부족한 느낌이야.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 그건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돼. 당장 문제가 아니라도 눈여겨볼 지점이긴 해. 어머니가 죽었지만 메르소는 울지 않아.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싶고 관 앞에 앉아서 잠도 자. 우리는 장례에서 밥도 먹는데 뭔 대수인가 싶은데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 프랑스식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지.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 때문에 직장 사무소에서 휴가를 받아야 했어. 휴가 뒤로 주말이 연이은 상황을 사장이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어. 실제인지는 몰라. 메르소가 그렇게 느낀 거야. 이 상황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르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장의 태도는 자신이 장례 후에 상장을 달고 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조의를 표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이해해 줄 거라는 거야. 그렇게 사장의 태도를 이해해. 지금은 어머니가 죽지 않은 상태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 알겠는데 그 생각이 여기에 닿는 건 좀 이상해. 항상 이용하는 식당 주인 셀레스트의 조의와 그 식당 사람들의 슬픔, 이것들에 메르소는 의아함을 느껴. 문간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을 보며 좀 거북해하지. 사람들 속에 그 에마니엘에게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하는데 그의 집을 다시 들러야 하거든. 이런 분위기는 메르소를 좀 겸연쩍게 만들지.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어. 에마니엘이 상을 치렀거든. 이 문장들은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가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의식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 그런 사람은 장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 그런 감정은 고사하고 피로감에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실제로 앉아서 자. 감정이 좀 마른 사람처럼 보여. 메르소는 관 뚜껑을 열지 않아. 관을 열고 어머니를 봤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 그건 가능성이고 여하튼 메르소는 관을 열지 않았어. 그건 좀 의외로운 행동이야. 왜냐하면 이 행동은 명백한 거부의 의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대하는 메르소의 모습이 좀 고약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 속에서 메르소는 생각보다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일이 거의 없어. 거부를 해야 할 것 같은,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